자, 이건 마찬가지 이제 이 그림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가능할 텐데요. 하나는 이제 이 남녀가 나들이를 가는 것, 나들이를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녀가 나들이를 가는데 젊은 청년이 지나가면서 기녀에게 약간의 일단의 수작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림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위에 쓰여진 화제에는 이렇게 씁니다. 낙양 멋쟁이들이 많고 저금을 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순전히 요것만으로 보자면은 이 기녀가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던 일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가는 길이 같아서 단풍 시절에 단풍놀이를 가는 기녀를 본 혈기방장한 청년이 약간의 관심을 보였으되, 이 기녀 입장에서는 니긋하는 낙양은 이제 한양을 뜻하는 거겠죠. 자네 같은 청년은 한양 가면은 빽빽이 깔렸다, 많다. 그래서 내한테 관심을 가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요 전체가 한 묶음으로 단풍 나들이를 가는 한 장면을 그렸다라고 보면은 그냥 즐거운 나들이길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비슷한 똑같은 내용의 그림이 또 다른 회원 화첩에,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관지를 써놨어요. 그 뭐라고 되냐면 시각자 회원, 시각자서 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자라는 이거는 이제 때 시자의 옛날 글자여서 갑자년에 회원이 섰다, 그렸다는 뜻이죠. 이 갑자년은 회원이 살았던 시기에, 갑자년은 1804년인데, 그러면은 이 그림은 1804년도에 그려진 그림이겠죠. 1804년도에 회원 신년복에 그림 그리는 스타일은 묘했다. 근데 그러면은 같은 소재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자, 이것보다는 훨씬 간략화됐고, 선의 흐름도 시원하고, 약간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확정적인 선, 확정적인 색깔. 그래서 이 그림을 어쩌면은 차츰차츰 다듬어서 그린 느낌이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숙련되어서 표현되어진 느낌. 그 왼쪽은 그림을 막 열심히 그린 그림. 오른쪽 그림은 많은 공력을 쌓아서 막 그려진 그림. 이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런 게 시대적으로 아마 꽤 차이가 날 텐데, 1804년이면 신윤복이가 나이가 40대 정도 되는 나이죠. 40대 후반쯤 되는 나이고, 그럼 이게 더 뒤라면은 50대쯤에 그렸다라고 보여지면은, 자, 이렇게 이 시절의 이 풍치와 이 시절 풍치는 일단은 좀 달라졌죠. 여기는 가을은 아닌 것 같죠. 일단 초록이 많고 뭐 단풍이 들었다고 보기에는
좀 여름에 가까운 색깔이고, 여기에는 가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해놨는 게 아니고, 가마를 들고 가는 친구의 위에다가 단풍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을 표현하거나 상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소품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 시절이나 때나 상황을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센스도 있는 화가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사급예라는 이름을 붙인 그림이고요. 위에는 뭐 술 마시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선술집. 우리가 선술집이라 하면은 20세기에 선술집은 거의 사라졌죠. 일제강점기에까지도 선술집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선술집은 대부분 사라지고, 지금 선술집이라는 의미는 동네 조그만한 저렴한 술집,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실제로 선술집은 그런 뜻이 아니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자리나 청에 앉지 않고 서서 술을 마시는 곳이죠. 서서 술을 마시는 술집. 영어로 하면 바텐이죠. 스탠드 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도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술을 취하도록 마셔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나, 또 아니면은 술을 마시는 걸 허용하지 않았는데 몰래 술을 마시는 상황이거나 이런 몇 가지 상황을 대입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에 있는 집들을 보면은 기와집이에요. 기와집이라 하면은 한양에는 집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처럼 우리 민속촌 가면 기와집 많잖아요. 기와집 한옥마을 이런데 기와집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기와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기와집이 있는 데는 대가댁들이 있는 큰 가문의 양반들이 사는 동네, 이거나 적어도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북촌 서촌 정도에만 기와집이 좀 있었고, 나머지는 기와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테고 대부분 초가집이었을 텐데, 기와집을 주변에 두고 있는 술 마시는 곳이죠. 그래서 고급 주택가에 들어있는 작은 술집이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게 이제 정조 때나 순조 시기쯤 아마 이럴 때일 텐데, 아까 그 화첩간에 비교해 보면 1804년의 상황보다는 뒤쪽이라고 보면은 일단 정조가 죽고 난 시기거나 정조 마지막 시기 이때쯤이면은 술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 영조 정조 시기에 검주령이 내려져 있는 시간이 엄청 길었거든. 그러면 검주령이 내려져 있는 시간이 엄청 길었다고 해서 그럼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19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가게 제조 주조 집집마다 하는 집에서 술 담는 거 금지돼 있었거든. 집에서 누룩 만들어서 집에서 술 담으면은 압수를 하거나 벌금 맞고 이랬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집에 술을 다 담았거든. 그러니까 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원래 그 가양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집안의 매력이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술을 담아놨는데, 이제 세무서에서 술 담은 집 이제 찾아갖고
적발해서 세금 매기고 뺏어가고만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술을 집에서 못 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은 다 담아 먹었는 걸로 봐서 조선시대에 금주령을 내렸다고 해서 술 마시지 않았는 건 아닐 테고 그래도 웬만큼 하는 정도는 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겨난 게 선술집일 가능성도 있다. 기생집에 앉아서 술을 먹던 사람들이 금주령이 내리면은 뭐 아주 은밀하게 먹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보통의 뭐 대충 행색이 아주 뭐 양반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다들 중인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한 잔 정도는 마시고 주막에 그 자리 틀고 앉아서 마시는 거는 어렵겠지만은 지나가면서 한 잔 정도 하고 가는 것은 허용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겨난 게 선술집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적으로는 뭐 여기 이제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은 뭐 중인 정도 되는 사람들이고 여기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궁에서 궁호의를 하는 별감이면은 여기서 뭐 교도소를 지키든지 감옥을 지키든지 임금 호위를 하든 연속 드라마를 보면은 사극에 보면은 빨간 옷 입고 나오는 칼 들고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인데 근데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녹봉이 넉넉하지가 못했어. 의외로 6급 정육품 이하 정육품 이하의 직급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명예직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무록직이라고 해서 녹이 없는 직책. 일은 하고 있는데 월급은 안 줘. 근데 일을 하는데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대신에 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을 해주는 건데 별감일 경우에는 녹봉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직책이어서 이런 바깥에 술집을 경영할 수 있는 주막, 주촌 술집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표이사, 그러니까 바지사장. 실제로 여기에 근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퇴근하고 와서 상황을 봐주면서 발생하는 이윤을 일정하게 자기 몫으로 받아가는 그런 정도는 허용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상춘야흥이랑 뭐 비슷한 형식인데 여기 이제 두 어른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아마도 아들들인 것 같고 이게 일단 어느 정도 기념할 만한 그런 날에 집안의 생애제 행사인 것 같고요. 축하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쌍건무를 추는 무희인데 대부분은 이 무희는 그냥 기녀가 아니고 궁중의 기녀. 그러니까 궁에서 궁중무를 추는 기녀들에게 이런 춤은 전수가 되었다고 하니까 근데 궁중 행사에 동원되어지던 궁중 관기겠죠. 중앙정부에서 주로 이제 해야 되는 관기인데 이 정도의 일로 봐서는 아마도 이 사람의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날에 나라에서 내보내는 그 연애를 할 수 있게 보내는 기녀들과 연주단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쪽 가족 중에
아마 그렇게 보여지고, 기녀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녀들이 가지는 신윤복의 그림에서 약간 좀 더 풍만하고 옷도 좀 더 세련되고 이렇게 그렸던 거에 비해서 약간 왠지 좀 얌전해 보이는, 이게 이제 이 시절의 담배는 남녀 아이를 막론하고 다 피우는 거였기 때문에 뭐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뭐 어른이다 아이다 뭐 여자다 남자다 기생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 보면은 채색이 둘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시선이 꽂히게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 주변에서 놀고 있는, 짝을 이뤄서 놀고 있는 그 양반들의, 근데 여기는 이제 중국의 후한 공룡의 글을 이렇게 이 상황에 아주 흡사한 내용이어서 글로 옮겨갔고요. 여기는 이 사람이 아마 이 집의 주인이거나 주체자이거나 연애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다르죠. 이제까지 그림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요 젊은 사람은 앞에 이제 여인을 안고 있는, 요게 이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 듯 해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우리가 요 벽돌이 놓여 있는 데 뒤에 그 진달래가 있던 풍경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벽돌 석축을 쌓아놓은 연못, 그리고 평평한 데가 있고 높은 담벼락, 또 석축이 있고 나무가 있는 평지, 뒤에 다시 높은 담벼락이 있는, 그러면은 이런 공간을 하려면은 집에 들어가서 앞마당이 아니고 연못이 있는 후원쯤 되겠죠. 연못이 있는 후원이라는 데는 바깥에 시선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바깥에 시선이 도달할 수 없는 양반집 대가 후원에서 은밀하게 즐기는 이런 남녀간의 노름. 그래서 여기는 가야금을 듣고 있는 여인, 여기다 아마 모자 이렇게 섰는 걸로 봐서는 뭘까? 의관. 그 의녀. 의녀들이 기녀도 했으니까. 그 의녀가 사실은 이제 간호사 역할도, 간호원 역할도 하지만은 또 때때로는 연애에 불려가서 연애 기녀 역할도 하던 신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꽤 지체가 높은 연대가 있는 양반들의 뒷놀이. 자, 요거는 이게 이제 궁금증을 많이 유발시키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주유청강이라고 배 위에서 배 타는 뱃놀이죠, 뱃놀이. 자, 요 그림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는 양반들을 그린 건데,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짝이 있습니다. 짝을 맞춰서 놀고 있는 거죠. 요렇게 짝을 지어 있고, 요거 당연히 요렇게 둘이 짝을 지어 있고, 요 멀리 이렇게 짝을 지어 있는데, 생황을 부는 여인, 대금을 부는 아이, 그게 이제 물 짓고 놀고 있고요. 뭐 배를 끌고 가는 사공이겠죠. 근데 이 양반이 가슴에 흰띠를 하고 있어. 도포띠가 흰띠야. 도포하고 띠가 흰띠는 나 지금 상중이라는 표현이야. 상중. 3년 상중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상중에 나와서 뱃놀이를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중에 나와서 뱃놀이를 하고 있는 게 이 당시에 3년상을 지내는 양반들이 무시로 이런 상황에 놀이를 했다라고 볼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볼 것인지, 3년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고 싶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그림에서 그 뜻을 유추해내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방편의 해석을 하더라도 사실은 다 의미가 닿거든. 많은 사람들은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는 양반들의 이중적인 모습, 이걸 신윤복이 풍자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건 21세기 20세기의 시선이다. 부모 3년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 불문율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까, 지켜졌을까는 별개의 문제죠. 3년상을 하면은 과연 집안에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이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다 한 양반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벌어 먹어야 되는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3년상을 한다? 심효살이를 한다?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이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답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 게 보면은 지극한 어떤 사람이거나 그 형편이 충분한 사람들은 심효살이를 했을 수 있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효살이라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해야 된다는 당위감은 있지만은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서 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이런 그림 한 장을 보므로 해서 실제로 저렇게 하는 놈이 있었네 라고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커다란 위안을 받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 더욱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까 봤었던 그 그림이 그려졌던 1804년도 그림이에요. 그 화첩에 있는 그림. 그리는 이제 방식이 거의 같죠. 스타일이 아까 단풍놀이 같던 그 그림이랑 비슷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에 달라진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는 도포띠가 흰띠가 아니야. 까만 그냥 보통의 도포띠예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도포띠만 흰띠로 탁 바꿔놨어요. 자, 이거는 이 그림이 먼저 그려졌다면은 이게 신윤복만 그렸던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이 중복해서, 시대를 다르게 중복해서 나타난다는 거는 이런 화첩본이 있었거나 다른 사람도 그렸거나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신윤복의 그림은 화첩 몇 권이 다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풍류에 대한 그림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유사한, 거의 흡사한 두 그림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딱 다른 점은 요 양반의 폼새만 달라진 걸로 봐서, 뒤에 그린 그림에, 우리가 그 김홍도 그림에 손 뒤바뀐 현상이라든지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이런 현상, 뭐 무동의 그림으로 해금을 잡고 있는 손이 뒤집어 그려져 있다든지, 씨름도에 오른쪽 구경하는 사람 좌우 손이 바뀌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그림 속에 재미난 장면, 호기심거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상황도 그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범한 그냥 뱃놀이 그림에 도포띠 하나 색깔을 바꿔 놓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가 달라지는, 아마 이제 그런 약간은 흥미로운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냥을 가는지 활소로 가는지 어쨌든 청년이 활을 들고 가다가
빨래하고 몇 갚는 뭐 사람들에 대해서 시선을 탁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신윤복이나 김홍도의 그림에 특히 오른 장면들은 많죠. 양반이 지나가다가 주변에 있는 아녀자를 흘낏 내려 쳐다보는, 흘겨보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긴장된 상황들이 뭐 사실은 이 세 사람은 그냥 무심하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빨래하고 가채 새로 따뜻하게 정리하고, 이 노파는 그냥 뭐 평소처럼 뭐 이렇게 뭐 자리 깔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나가는 이 사람의 시선을 이쪽에 젊은 여인에게 두는 것으로 그려진 것으로 화면에 극적 긴장을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시절 풍속화를 운영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다. 월야밀회.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포도청에 있는 뭐 술라나쯤 되는 그런 이제 중인 군인쯤 된 사람이겠죠. 여기는 이제 아마 기방 기녀이거나 뭐 양반댁 부인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밤에 한밤중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모르게 연애를 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죠. 뭐 이 사람은 이걸 감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아마 이 여인을 여기다 데려다 준 그냥 매니저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뭐 멀찌감치 여기 이제 각이 다른 속에 있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냥 멀리서 보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림 속에서 멀다고 해서 여기 그려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상황 설정 자체를 이걸 꺾어놓음으로 해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게끔. 이 그림은 기방 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방무사라는 제목을 붙여놨고요. 밖에 나갔다 온 기녀죠. 근데 아마 이제 이 야릇한 상황이어서 이 제목을 붙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본 것 같아요. 이 기녀의 손님인데, 이 남정네는 이 밖에 지금 있는 이 기녀의 손님인데, 다른 기녀가 이 방에 와서 뭔가 시종을 들고 있는데, 돌아오는 상황에 이제 맞닥뜨려진 장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 사람의 역할을 이 사람이 하고 있었다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지 뭐 약간 이 제목을 보면은 그냥 시침 뚝 떼고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 여기는 이제 야금 모행. 자, 밤에 일단 자식을 넣으면 댕기면 안 되잖아요. 통금지 돼 있는데, 통금된 상황에 그냥 뭐 술 먹으러 가는 거겠죠. 별감의 인도하에 별감이 운영하는 술집에 이 중년에, 그때로 보면은 중년이겠죠. 수염 모양으로 봐서는 30대 후반쯤 되는 그 길을 안내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유곽제몽. 이게 아마 문 열어놨는 저기가 이 술집인 것 같아요. 그죠? 저 집에서 한 잔 먹고 시비가 붙어서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 시비 붙은 두 사람의 연배가 저 한 20년은 차이 나겠죠? 왼쪽은 이제 수염도 안 났는 이쁘장한 청년이고, 오른쪽은 꽤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연배의 중년인데, 이 사람은 성격상 신기가 한번 붙을 때 옷부터 벗고 보는 사람인 것 같고, 얘는 뭐 그냥 좀 이렇게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는데 어쨌든 이 둘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성세는 이자에게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이미 기가 꺾여 있는 정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다 정리무마하면서 여기를 지켜주는. 근데 그림 속에서 그림으로 보면 재밌는 게 이런 그림들 꽤 나옵니다. 이건 일부러 그렸던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이렇게 모양이 되려면 문이 밖으로 열리거나 우리 과학적 인식에 의하면은 위가 이렇게 보이려면 얘가 이렇게 열려야 되잖아. 근데 위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열려야 되잖아. 근데 통상 이제 문을 여는 거는 저렇게 경제정선의 그림에도 이렇게 장면이 나오고 신윤복의 그림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고 김홍도의 그림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 갖고 있는 상황의 상징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인식에 의한 기하학적 구성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저기 문이 열려있다 닫혀있다는 상황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놔도 너 왜 저렇게 그렸니라고 이렇게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달 아래에서 두 여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기여인여이기보다는 일단 그냥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마 양갓집 교수일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수염 없고 갓생 걸로 봐서는 갓 결혼한 젊은 청년.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묘한 관계. 신발의 모양을 봐서는 그냥 만나서 그냥 이쪽으로 이동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장면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달이 저 모양으로 있을 수 있느냐? 초생달 위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위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게 자연 현상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 날짜쯤 돼서 이게 계기일식이 있어서 월식이 있어서 뭐 이렇게 됐다는 뭐 이런저런 온갖 사람들이 입을 다 대는데 사실은 그렇게 입대려면은 여기에 먼저 입을 대야지.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림은 그림으로 그냥 봐야 된다는 거죠. 달이 떠 있는 상황이 새벽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초저녁에 초생달이 뜬 때 같으면 한밤중이 아니잖아요. 이 달이 되려면은 초생달과 같은 모양의 달이 한밤중이려면은 음력으로 한 5일? 23일, 4일, 5일 이 정도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 한 3시쯤 되면은 이런 모양의 달이 뜨겠죠. 금음달. 그러니까 금음달이라는 표현을 해놨는 거고 삼경이 넘어서 저런 모양이면은 그냥 금음날 밤에 금음이 다 돼가는 한밤중에 이 젊은 남녀가 나와서 미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끝이 났네요. 자, 이 그림은 미군이 있으면 이라는 시를 그림으로 옮긴 제 그림이에요. 89년도에 그렸던 88년도에 그렸던 그림이네요. 대학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었는데 이거는 불선한 의도를 가진 그림이라고 해서 전시장에서 쫓겨났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전시장에서 쫓겨나서 걸려지지 못했고 또 야외 전시에 갔다가 경찰에 의해서 불이 타서 없어진 그림. 그래서 저한테는 남아있지 않는 사진 한 장만 달랑 남아있는 그림이어서 이제 왜 이 그림을 했냐면은 신윤복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사실은 20세기의 시선을 봤을 때 시대를 고발하는 것이고 저는 19세기의 18세기의 시선으로 보면은 시대를 고발하는 것이기보다는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지 않을까.
당시에 그 돈을 지불하고 그 그림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림에서의 예술 쪽에서의 돌파구.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답답한 시대 현실을 그림을 통해서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모색한 해결책의 결과로서 그림이지 않을까. 만약에 그걸 시대를 고발하는 그림으로 그렸다면은 어느 문헌의 한 곳에라도 고약한 그림을 그린 신윤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가장 시대의 시류에 적절하게 반응해서 시대에 필요한 그림들을 잘 그려서 내놓은 상황이 아닐까. 추사 김정희가 살았던 젊은 시절에 회원 신윤복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윤복이 한 30살쯤 아니지. 추사가 30살쯤 되었을 때 신윤복은 아직 생존해 있었거든. 그러니까 추사의 20대에 신윤복의 절정의 그림은 그려지고 있었는데 추사의 많은 이야기 속에 신윤복의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냥 안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능이 아주 뛰어난 속세에 그냥 아주 그 유행에 잘 돌아가는 그런 화가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만약에 그게 시대를 고발하고 당시에 시대의 도덕과 역행하는 그림이었다면은 어느 한 곳에라도 그거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기록에는 그 흔적은 아직 보여지고 있지 않고 단지 그림 속에 나타나는 양반들의 그런 이런저런 도상들의 상황, 이게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은 타락한 양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아까 두 그림에서 띠 하나 바뀌어짐으로 해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보여지는 이런 걸로 보면은 오히려 양반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해석을 해 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